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또 모였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시우입니다. 저는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오늘 이제 3개월 동안 추적하셨던 그 기사.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예, 좀 깁니다. 되게 길어서 직접 모시고 네.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면 더 네. 속속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녹음 파일 관련된 네.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짚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취재기를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올해 8월이죠. 8월에 제가 이제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되게 남루한 차림의 한 50대 남성분이 그 사무실에 왔었어요. 본인 신분을 밝히기로는 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20년 당원이다. 월간조선 기자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해서 뭐 이제 막 약간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엄청 진하게 쓰시는 분인데 엄청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당내 상황이 뭐였냐면 아시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엄청 치열했던 말하는 끄트머리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재명 지사 그 해경무림 사건 관련해가지고 20억의 수임료를 이재명 지사 측이 그 해경무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50대 남성, 이름이 이제 저는 기사상 가명을 했습니다. 이준호라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준호 씨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녹음 파일을 달라고 졸랐어요. 졸랐더니 이 사람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을 줄 수는 없다. 혹시라도 내가 11월 말에 사업이 종료될 때 그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부분만 들려만 달라. 파일로 주는 건 안 되니까 들려만 달라. 그렇게 하면 그럼 녹음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가 들려주겠다고 하니까는 이준호 씨가 이제 물어봅니다. 전화통화상에서 그 변호사한테 이재명 지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때 뭐 20억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요? 하더니 예 이렇게 인정하는 듯이 말을 하는 그 대목을 딱 들려줬어요. 뭔가 있구나 라는 약간 그냥 제 짧은 직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서는 2달만 기다려보자 하고 갔는데 이준호 씨라는 분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지사의 그 변호사비 관련된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캠프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는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랬겠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단독이 아닌. 그렇죠. 공개가 다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약간 좀 분한 마음을 하고서 전화를 했죠. 이준호 씨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나왔는데 저는 고발된 사실도 사실 몰랐어요. 그 기사를 보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거다. 이거를 자기가 묵과할 수가 없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쵸. 제가 이제 이분한테 그 녹음 파일 듣고서는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사업보고서라는 거 아실 겁니다.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거를 제가 사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당신도 나도 취재를 할 테니까는 당신도 이걸 바탕으로 좀 알아봐 달라. 근데 보니까는 이 A 변호사의 그 법무법인이 매출이 2019년에서 2020년도 사이에 급증을 했어요. 한 6배 정도가. 근데 이재명 측한테 이제 이준호 씨가 고발된 다 그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그 사업 보고서까지가 다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준 게 이 사람은 자기 방어권을 어쨌든 행사를 해야 되니까 수사기관에다가 이제 제공을 했을 테고 또 이제 기자들이 달라붙으니까는 내가 사실은 뭐 이런 정황 증거가 있다. 그 사업 보고서 보여줬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이 사람이 저한테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개에 대해서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3개라는 게 녹음 파일. 네. 불안했죠. 이 사람이 언제 또 이 직정적인 성격, 이 경상도 사나이 스타일의 이 성격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다 경선이 점점 뒤로 말로 가고 있으니까. 네, 가고 있으니까. 발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치열했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열린공감TV가 이제 이거를 그 유튜브 채널이죠. 거기가 이제 요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준호 씨가 이 변호사비 20억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자기랑 동업을 하는 최정필이라는 사람 가명입니다. 이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해경무림 씨를 수임했던 A 변호사하고는 사건 수임 관계로 또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A 변호사한테 20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동업을 하는 이준호 씨한테 그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호 씨가 A 변호사한테 그 20억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준호 씨가 최정필 씨한테 내가 그럼 사실 맡길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A 변호사한테 맡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3인 간의 만남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이서 한 자리에서 녹음이 된 이 파일은 이번에 처음에 공개가 된 거고 이 3개 중에 2개는 지금 수사기관을 통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미 일부 언론이나 이런 열린공감 TV도 뭐 그걸 이제 막 방영을 했었어요. 공개가 된 건데 이제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이제 공개되지 않은 거 하나의 녹음 파일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이 이준호 씨가 이 A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요. 아, 제가 이제 최정필 씨한테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분 사건을 맡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준호 씨가 물어봅니다. 착수금 3억에 주식으로 22억을 받으셨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A 변호사하고 이 이준호 씨를 소개시켜준 최 씨가 그 자리에서 못 나오는 거였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은 그 당시에 해경호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죠. 네. 그리고 거기서 경찰은 그 IP까지 해서 해경군 김씨가 쓴 그 장소가 이재명 자택이라는 것까지 거기까지 했죠. 경찰은 발표를 했죠. 그랬는데 이 최정필 씨가 못 나오는 거였는데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뭔가가 작용을 했구나. 그 사이에 이 A 변호사의 역할이 있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3억과 22억, 그럼 토탈 25억이 되는 건데 뭐 그거는 조금 이 녹음 파일상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는 23억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25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 녹음을 그대로 푼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를 풀면 아무튼 20억 이상의 상당의 돈이 건너간 거가 맞겠구나라는 이제 추정이 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기사를 쓰기 한 2달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집중 검증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재명 후보 재산 신고 내역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20억이 될 수가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당시에 해경궁림 사건 전후로 해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요. 자기가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5억인가를 빌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자기 지인 변호사한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빌린 게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럼 도대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20억이 넘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 라는 의구심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당연히 의구심이 들죠. 지금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공직자의 이가 20억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A 변호사는 떠보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또 특이한 걸 느낀 게 최정필이라는 사람은 A 변호사랑 친한 사람이고 A 변호사한테 이준호 씨를 소개해준 사람인데 최정필 씨가 이준호 씨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쳤단 말입니다. 이 A 변호사는 최정필 씨랑은 아는 지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선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A 변호사는 최정필 씨가 맞장구 쳐주는 데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거나 이런 게 녹음 파일에는 전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48분짜리 녹음 파일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 덧붙여지는 게 지금 이제 퍼져 있는 녹음 파일 5분 3초짜리 이준호 씨가 이제 이 3인 간의 만남 이후에 A 변호사한테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때 변호사님 25억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로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25억이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재명 지사 그 사건이요? 그러니까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녹음 파일, 미공개 녹음 파일 48분짜리에서는 아무런 반박을 안 했는데 이 5분 3초짜리 전화통화상에서는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될지 굉장히 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녹음 파일이 재밌습니다. 이건 이제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준호 씨랑 A 변호사랑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준호 씨랑 최정필 씨랑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이준호 씨가 이제 3억하고 주식 20억을 이제 그 A 변호사가 받았으니까 내가 맡기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준호 씨가 맡기는 사건도 그 정도의 수임료를 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최정필 씨랑 얘기를 하는 건데, 최정필 씨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화들짝 놀래요. 왜 놀라냐? A 변호사가 수임료를 그만큼 받았다는 얘기를 이준호 씨가 딴 데다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면은 A 변호사가 현금 말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리니까 말조심을 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멘붕이 온 거예요, 최정필 씨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한 게 다 이제 소문이 나겠구나. 세 번째 녹음에서 최정필 씨라는 사람이 이제 이준호 씨한테 막 뭐라고 주의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이재명 씨가 굉장히 특별 케이스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착수금 3억에 20억을 주식으로 받은 게 특별 케이스였다라는 약간 뉘앙스로 들려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희귀한 사례였는데 A 변호사가 그렇게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네. 최정필 씨가 이준호 씨한테 얘기한 게 딱 네. 이제 구체적 사건이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정황들을 네. 녹취록에서 계속 확인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내용의 왁구는 현금 3억 플러스 주식. 주식.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주식이 이제 특정 회사가 이제 얘기가 나왔죠. 나오는 거죠. 네. 네. 저는 일단은 최정필 씨한테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사람한테요. 당신은 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왜 맞장구를 쳐줬느냐. 이준호 씨가, 그러니까 최정필 씨랑 그겁니다. 이준호 씨가 다 상상력을 가미해서 꾸민 거다. 그럼 왜 맞장구를 쳐줬느냐. 녹음 파일에서 보면은 계속 무슨 못 나오는 거였는데라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데 왜 그랬냐니까요. 후원금 관련돼가지고 자기네가 이 A 변호사한테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고 얘기를 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저는 크게 막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최정필 씨 입장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룬 데가 열린공감TV입니다. 열린공감TV에서 이 최정필 씨의 진술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준호 씨가 그 3인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수익률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A 변호사한테. 이준호 씨는 수익률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왜냐? 최정필한테 들었으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최정필 씨한테. 이준호 씨는 물어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얘기를 던지더라. 그러니까 최정필 씨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죠. 이게 후원금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 또 이 A 변호사한테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은 아마 두 번째 파일하고 세 번째 파일만 들어봤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작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이 48분짜리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저는 이제 하나로 이 내용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녹음 파일만큼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조작이나 날조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린공감TV에서는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가 이제 2억 4,950만 원이다 네.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내역을 뭐 차트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때 네. 방송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열린공감TV 저는 이제 다 봤는데 뭐 계좌 내역도 공개를 하긴 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실제 계좌 사본을 물론 이제 계좌로 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실 뭐 이렇게 거액의 돈은 과연 계좌로 오고 갔을까 의구심은 듭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변호사비 대납을 얻은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납을 해줬다면 그쪽도 뭔가 얻는 게 있어서 대납을 해줬을 거고 이런 사건의 변호사비가 20억이 넘는 게 맞아요? 변호사비가 아니라 이거는 브로커비예요 거의. 누구를 매수하거나 이게 변호사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변호사비인가? 그래서 저는 이거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적정 수입력 얼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찬진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019년도에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찬진 변호사한테 돈을 이제 빌렸어요. 5억을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이재명 지사가 5억을 빌릴 때 어땠느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니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사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찬진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조인들 주변 법조인들도 취재했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정말 정치적인 운명을 걸고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때 이재명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들을 호화 변호인단에 보였습니다. 몇십 명을 아무튼 수임했죠 그때. 네. 근데 2억 4,9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도 저한테 이제 제가 공식 질의를 했을 때도 3억 원 정도가 변호사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사회의 통념과 법조계의 통념상 과연 3억만으로 그 많은 법조인들을 변호사비를 충당을 했다? 이게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돈 말고 더 큰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보전받은 선거비를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파산을 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공식적인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거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이재명 지사가 아닌 상태면 모든 사람이 다 등 돌리면 그러니까 재산과 모든 걸 다 잃은 이재명 지사 거기다가 그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서는 포지션이면 그렇죠. 네. 팀은 그러면 진짜 뿌리째 뽑히는 거죠.
그냥 잘은 모르는데 그 내부상 들어보면 어쨌든 입지가 그렇게 막 탄탄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실 선거에 네. 만약에 지면 거의 들려서 나가는 그렇죠.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떠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한쪽이 들려나가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안정적인 세력은 전라도 기반 세력입니다. 2018년 당대표 선거에서 김진표, 이해찬 구도였는데 김진표 후보가 3등을 해요. 2등을 송영길 후보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친문 내에서도 전라도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송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30% 정도의 안정적인,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그대로 와서 이번에 당대표 송영길 대표가 했죠. 전라도 분들이 옛날에는 주류였는데 전라도가 캐스팅 보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이재명 손을 든 거죠. 송영길 당대표 선거,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라도가 독자 세력으로 당대표를 잡느냐, 이낙연 쪽이 잡느냐, 아니면 이재명 쪽이 잡느냐. 근데 이재명 쪽은 3등을 했다. 이재명 독자적인 게 아니라 우원식과 동맹, 김근태 조직 운동권 세력 중에 그것도 전부 다 딸려오지도 않고 일부분을 가지고 이해찬 조직하고 했는데도 3등을 했어요. 이재명 세력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훅 불면 날아가는 당내선으로 보면 세 번째, 이해찬의 도움을 받아야 3등. 2015년 당대표 선거 있죠. 네. 박지원, 문재인이 붙었다. 네. 전라도, 친노, 민평양.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요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봤지만 친노와 전라도가 똑같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당내 세력 구도는 전라도, 친노, 친문, 민평양.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서 지고 나면 이낙연 후보 측이 친노, 친문을 다 끌고 전라도의 일부를 끌고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당권을 빠른 속도로 패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전라도와 친노, 친문의 결합. 그러면 이제 이해찬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낙연 후보가 완전히 그냥 헬렐레 된 것처럼 보이죠. 마지막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낙연이었으면 이거 이 선거 이길 수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막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낙연이 모든 걸 다 휘어잡고 이재명 세력이 싹 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있잖아요. 이번 대선에 이재명 세력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요 항상 그래요. 지면 다 잃어요. 이 재판도 지면 다 잃는 재판이었고, 그러니까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뭐 그냥 낙선자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작살나고 그렇죠. 개인 재산도 싹 털리고, 그리고 그 주변 인맥들도 펀드 세력인지 뭐 조폭 세력인지 뭐 알 수 없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그냥 이재명 후보는 지면 싹 털리는 거. 그리고 이재명의 동지들도 지면 민주당에서 싹 털리는 사람들. 그러면 이재명이 이기면, 이게 제가 아는 최대의 이간질인데, 이재명이 이기면 이재명은 친노 자리를 친이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 있어요. 전라도요. 전라도가 30%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민주당에서는 그걸 패 죽여도, 정치인들을 다 제거해도 호남민들이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누구라도 호남 정치인을 만들어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전라도 분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의 지분이 30~40%가 민주당에 있는 건 그건 노터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억 대납 사건의 배우를 설명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쵸. 이재명은 목숨을 항상 목숨 거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러고 이겨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쪽은 그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들은 지금도요 완전히 몰렸잖아요. 지지율 올리려고, 지지율은 곧 목숨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면 모든 걸 줍니다. 과연 보수 진영도 이 정도의 결기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뭐라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재밌는 소재가 있으면은 네. 자주 두 분 시간만 내주시면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